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사실 주식을 하는 분들은 누군가 나와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듣기가 싫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대놓고 좀 주식시장이 굉장히 고평가되었다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즘에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식당을 가든 뭐 카페를 가든 옆 테이블 하는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진짜로. 그림이 우리나라의 투자자 예탁금이거든요. 2020년이 코로나가 시작할 때부터 투자자 예탁금은 27조에서 60조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예탁금이 뭐냐면 증권사에서 이렇게 주식을 사기 위해서 예치한 이런 자금을 말하는데요. 주식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미 땡길 수 있는 돈은 전부 다 땡기고 빚까지 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30조의 자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주식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또 두렵죠. 여기저기서 주식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면은 고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뭐 이런 거는 민간 지표라서 신빙성은 크지 않은데, 문제는 이럴 때 뭔가 전문가 또는 뭐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미 연준이 그런 소리를 했다 이겁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게 연준의 홈페이지고 의견을 리포트로 그냥 뿌려버렸습니다. 제가 앞서서 제가 할 말은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이제 글로벌 주요 기관들부터 투자자들이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소리잖아요. 잘못했으면 떨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이슈도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정확히 다루지도 않습니다. 저도 잘못하면 뭐 욕먹고 안티들이 또 뛰어나오겠죠. 뭐 주식시장 안 떨어지면 어떡할래 뭐 이런 소리 할 수 있는데, 자, 어쨌든 뭐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우리가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어쨌든 혹시라도 모르니 폭락에 대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는 게 제가 할 역할이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바로 미연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금융안정 리포트고요. 이 표지는 5월 6일에 발표된 연준 통화안정 보고서고, 우리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위험자산이 고평가되어 있고 여기에 떨어질 수도 있다, 조심해라 하는 그 근거겠죠. 첫 번째로 미 연준이 위험자산의 가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들 해석이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짜증 나겠죠. 뭐 여러분이 이제 해석이 안 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없으셔서, 그래서 시간을 제가 아껴드리기 위해서 제가 중요한 내용만 다 하나하나 해석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미래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때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뭐 다양한 이론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산의 가격은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 현재 예상한 할인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머리 아픈 소리 하죠. 제가 예로 들어드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제가 산수 하나 내드릴게요. 연 이자 5%를 주는 예금이 있습니다. 갑이란 사람이 1년 후에 5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얼마를 예금한 걸까요? 당연히 100만원 예금했겠죠. 그런데 어떤 바보가 110만원에 이 통장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바보죠. 근데 어떤 굉장한 운이 좋은 사람이 90만원에 이 통장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후에 원금 100만원에다가 5만원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잘 산 거죠. 이게 바로 예금 통장이 아니라 주식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자산의 현재 가격은 앞으로 미래의 예상 수익률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게 아주 단순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단순한 설명을 괜히 어렵게 얘기를 한 거니까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런데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위험에 대한 보상이 있길 바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을 투자할 때 수익률은 최소한 은행이자나 국채금리보다는 높아야 한다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은행금리나 국채와 금리가 똑같다면 우리가 주식의 위험을 가지고 투자할 이유는 없겠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이게 바로 미 연준이 현재 주식의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셨으면은 연준이 측정한 값들을 보면서 현재 연준이 주식 등 위험자산을 고평가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미 연준은 S&P 500 기업들의 예상 이익 대비 지금 이 기업들의 주가가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 이걸 먼저 차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림 보시면 2021년 현재 2000년대 IT버블 붕괴 직전 수준으로, 그러니까 예상 이익 대비 주가가, 그러니까 이걸 PER이라고 하죠.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으로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이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지난 1991년과 2000년대 그리고 2008년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함값으로 보면은 여기에 보면 메디안이라는 게 중함값인데 1991년과 2008년은 이 중함값인 15배보다 주식시장의 예상 퍼가 더 낮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1991년과 2008년에 시작된 위기는 부동산의 버블 때문에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치 수준에서 PR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 거고요. 지금 2000년대 IT 버블 당시에는 주식시장이 고평가돼서 폭락이 온 거죠. 그런데 지금 연준은 공교롭게도 이 지표를 딱 대놓고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2000년 버블 당시와 같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주식시장의 예상 PR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먼저 주식시장이 다소 과열되어 있다는 거, 이것을 지금 지표로 연준이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경제지표는 미연준이 산출한 주식시장의 예상 수익률 있죠. S&P 500 이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은 평균 수익률은 몇 %가 될까? 이걸 연준이 직접 구했고요. 여기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빼면 어떤 값이 나오냐? 이걸 지금 차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미연준의 가치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건데요. 사람들은 어쨌든 예금이나 국채금리보다 주식을 투자할 때 높은 수익률을 얻긴 바란다는 거죠. 따라서 0보다는 당연히 주식의 수익률이 높아야 되고, 그런데 지난 2000년대를 보시면은 주식 수익률과 10년물 국채금리가 같죠. 그래서 제로, 오직 또 마이너스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닷컴버블 당시에는 기업이 실제로 뭐 수익을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이례적으로 높은 주가 평가를 받았다. 이걸 알 수 있는 지표거든요. 나머지 1991년과 2008년에 이 값이 한 4%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은 중앙값을 한 4.7 정도로 지금 놓고 있고요. 이 수준이면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는 그냥 지금은 평균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죠. 지난 30년간 정상적인, 코로나 제외하고요, 정상적인 이런 사이클에 의한 주식시장의 급락은 이제 3번 있었습니다. 1991년, 2000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인데, 그중에 1991년과 2008년 금융위기에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과 10년물 국채금리의 차이가 4% 수준 이하로 떨어진 그 시점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일단 2021년 4월 기준으로 4% 수준에,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보다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4%밖에 더 높지 않은 이런 시점에 점점 근접해 가고 있다. 그보다 지금 더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되는 거죠. 미연준은 PR과 FED 모형이라고 하는 이 10년물 국채금리와 주식시장의 수익률 간의 관계를 놓고 지금 일단 좀 고평가된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물론 해석 부분은 뭐 평균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면은 이제 과거 폭락 사태에 봤을 때 지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이런 구간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 보고서의 해석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면, 미연준은 이렇게 단순히 가격 지표 말고도 거래 패턴이라든가 뭐 주식의 인수 기준, 발행, 레버리지 등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이 고평가됐느냐 저평가됐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요. 위험 선호 현상이 강할수록 고평가된 상태라는 거죠. 지금 그림은 연준의 이 보고서에서 예시로 든 스펙을 통한 주식시장의 상장 비율입니다. 파란색이 스펙을 통한 상장 비율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상당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위험 선호 현상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스펙의 경우에는 현금 덩어리 회사를 상장한 다음에 비상장 회사의 합병을 통해서 비상장사가 상장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진 증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펙을 통해서 비상장사가 상장을 할 때 비상장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주식도 막 줘야 되고요. 합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크게 선호하는 거는 아닌데, 문제는 비상장사가 상장을 할 때는 법적인 이런 규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스펙과의 상장이다 이겁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스펙 상장이 늘어난다는 말은 원래는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법적으로 상장을 할 수도 없는 이런 회사들이 지금 위험 자산의 선호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험한 자산에까지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과도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이런 비상장사까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인데요. 가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거를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그림의 미국 부동산의 자본 환원율이 역사적 저점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자본 환원율이라는 거 자체가 실제 월세를 받든 뭐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뭐 세금 제외하고 뭐 여러 가지 비용 있죠. 감가상각도 물론 포함을 하고요. 여러 가지 비용을 제외하고 난 순수익, 그러니까 현재 가격으로 부동산을 샀을 때 순수익이 얼마냐 이건데, 원래 자본 환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자본 환원율이 낮아질 경우,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아질 경우에 금리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요의 변화 등 이 외부적 충격에 점점 취약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아시는 분들은 자본 환원율이 높을 때 부동산을 사고 낮을 때 부동산을 팔아라, 자, 이걸 정석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뭐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점은, 지난 2007년도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이 자본 환원율이 낮아지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본 환원율이 한 6.3%까지 내려오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요. 당시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5% 정도였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와 자본 환원율 사이의 차이가 한 1.5% 정도로 굉장히 낮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을 팔고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2021년 현재 자본 환원율을 보면은 아직도 한 5.7% 되고요. 현재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한 1.5% 되니까 아직도 갭은 4% 정도 남아있죠.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스마트머니가 부동산을 팔고 10년물 국채로 넘어가느냐, 요건 아직 4%라는 갭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한 부동산 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금융위기가 다가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만약에 뭔가 폭락이 발생한다면 주식시장에서 발생을 하겠죠. 이현주는 통화안정보고서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위험자산 등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림의 에셋 밸류에이션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경제 환경이 개선된다는 이 전망에 따라서 현재 위험자산의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제 전체적인 위험자산의 일반적인 밸류에이션은 높은 상태다, 이겁니다. 앞으로 사람들의 투자 욕구가 감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속도가 감소를 한다거나 경기 회복세가 우리의 생각만큼 빠르지 않다거나 이럴 때는 종목을 또 꼭 집었어요. 에너지, 여행, 접객업 같은 이런 일부 업종에서 자산 가격이 크게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연준이 주식 자산을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거고, 그리고 앞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린 미연준이 생각하는 자산 가격의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이런 핵심적인 경제 지표들을 계산까지 다 해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 모니터링까지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들 이해를 하셨겠지만 결론을 제가 내드리면, 연준은 현재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의 선호가 굉장히 강한 상태, 그러니까 위험자산 사람들이 많이 매수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경제 지표 중에서 이제 FED 모형 이 지표가 4% 미만으로 내려가면 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뭐 다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들으시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댓글 보시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시는데, 저도 댓글을 보다 보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완전히 거꾸로 이렇게 적어두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보시고 이해가 잘 안 가신다 그러면 댓글 보고 이해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본문 내용을 한번 더 들어보시는 게 이해하시기 좀 더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지표도 보여드렸지만 뭐 당장에 지금부터 뭐 현금화 해라, 이게 아니라 경제지표 보면서 대응을 해라, 이게 핵심이니까, 괜히 뭐 갑자기 뭐 연준까지 위험하다 그랬으니까 현금화해야 되나,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